오늘은 바로 그냥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신차 나온 것도 없고 하니까 모닝 레이 캐스퍼를 이제 비교해 볼 텐데, 오늘 순서는 기본 트림을 일단 비교해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상위 트림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모델의 트림별 차이점, 여기가 좀 길 것 같은데 마지막에 추천 트림과 옵션 조합도 전해드릴 테니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함께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큐피디입니다. 구입생노랑 현 이승민 인사드립니다. 사실 재원은 큰 의미가 없긴 하죠. 경차 규격에 맞는 거니까. 좀 놀랄만한 거는 휠베이스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레이가 그나마 2520mm로 모닝이나 캐스퍼보다는 100mm 이상 좀 길게 나오거든요. 그다음 높이도 레이가 가장 높긴 한데, 네, 공간 측면에서는 그나마 좀 강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죠. 출력에서는 이제 모닝 레이 똑같은데 캐스퍼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일반 모델은. 근데 이제 카파 1.0 터보 엔진이 있잖아. 이걸 하면 이제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가 24마력, 7.8kg 포스미터 이렇게 각각 상승을 하거든요. 연료 탱크는 또 레이가 제일 큽니다. 38리터. 그리고 연비는 레이가 제일 안 좋아요. 12.9kg. 이제 기본 트림으로 보면은 시작 가격이 가장 저렴한 건 이제 모닝입니다. 캐스퍼가 가장 비싸고 레이는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 지능형 안전기술. 기본 트림을 보니 캐스퍼에는 기본적인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모닝과 레이는 지능형 안전기술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안전에서의 차이는 일단 에어백 숫자가 좀 하나 달라요. 캐스퍼는 7개, 레이랑 모닝은 6개. 또 다른 차이는 레이는 전 후륜 다 디스크 브레이크를 넣어주더라고요. 또 신기하네. 네, 근데 캐스퍼는 안 들어가고 모닝도 안 들어가고요. 후석 승객 알림은 모닝과 레이에서는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탑재가 되는데 캐스퍼는 스마트 트림부터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관하고 실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스틸 휠, 크기는 1인치씩 차이가 납니다. 모닝 14인치, 레이 14인치, 캐스퍼는 15인치. 사실 외관이랑 실내에서는 좀 캐스퍼가 조금 우수한 면모라고 해야 되나? 캐스퍼에는 LED 주간 조연 등 들어가고요. 틴티드 글라스. 레이는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네. 윈드실드 앞에만 들어가 있고요. 모닝에도 들어가 있어요. 뭐 또이또이합니다만은 LED 주간 주행 등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캐스퍼 말고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실내에서도 좀 차이가 납니다. 캐스퍼에서는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근데 또 웃긴 게 또 캐스퍼에는 데이 앤 라이트 룸미러 딸깍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빠져 있어요. 근데 또 데이 앤 라이트 룸미러는 모닝과 레이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레이 같은 경우는 또 동승석 시트백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레이는 안에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 기본 트림부터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차 모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기본 트림에서는 인테리어 컬러는 다 블랙입니다. 다른 컬러는 솔직히 사치죠. 네, 편의와 인포테인먼트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트림에서는 스마트 키와 버튼 시동 기능 따위는 없습니다. 이제 브레이크도 이제 풋 파킹 브레이크. 편의 품목은 대체로 세 차 모두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인포테인먼트에서는 레이가 가장 부족합니다. 레이 이름이 더 2025 레이인데 2025에 어울리지 않는 구성을 좀 보이는 게 뭐냐면 컴팩트 오디오? 보기에도 그렇지만 이거는 폼 프로젝션도 안 된다. 하지만 이제 모닝하고 캐스퍼에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가고요. 스피커 4개 들어가고 이제 폼 프로젝션 다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트림에서 선택 품목도 좀 볼 텐데요. 모닝하고 레이는 엄청 많아요. 캐스퍼에 비해서. 일단 첫 번째, 모닝에서는 이제 버튼 시동 팩이 이제 딱 시작점이거든요. 이걸 추가해야 드라이버 와이즈 1이랑 8인치 내비게이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컴포트의 구성은 인조 가죽 시트, 1열 열선, 운전석 시트, 암레스트 이런 게 들어가고요. 이제 문제의 15만 원 컨비니언스는 인조 가죽 스티어링 휠, 가죽 변속기 노브, 열선 스티어링 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1, 2는 그냥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8인치 내비게이션에는 이제 룸미러가 전자식으로 바뀌고 에어컨이 풀 오토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일단 레이도 비슷하긴 합니다. 버튼 시동팩을 추가해야 드라이브 와이즈 1이랑 8인치 내비게이션 선택권이 주어지고요. 또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레이의 스타일을 보면은 모닝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휠이 1인치 더 큽니다. 15인치 전면 가공 휠, 오토 홀드 기능이 포함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컴포트도 약간 다른데요. 여기에는 이제 운전석 통풍 시트와 운전석 풀 폴딩 시트 기본부터 이거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드라이브 와이즈 1, 2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닝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차에 비해서 캐스퍼의 선택 품목은 좀 수는 적은데 변화의 폭은 훨씬 큽니다. 일단 터보 엔진부터 가능하고 10.25인치 내비게이션, 이거는 모닝과 레이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또 휠도 17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가고요. 또 기본 트림에서 썬루프를 추가할 수 있는 유일한 국산
경차이기도 합니다. 기본 트림은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싼 건 됐고 최상위 트림. 모닝은 GT 라인, 레이는 그래비티, 캐스퍼는 인스퍼레이션. 일단은 안전을 보면은 달라지는 거는 모닝에서는 이제 운전석에 무릎 에어백이 들어가고요. 레이는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들어가고 모닝, 캐스퍼 둘 다 호륜 디스크 브레이크가 이제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지능형 안전 기술이에요. 캐스퍼에서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하고 재출발하는 거. 막상 쓰다 보면은 이게 스탑 앤고가 있는 게 더 훨씬 더 편하다. 왜냐면 멈추면 그냥 꺼지고 다시 하다가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고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이런 것들은 모닝이나 레이의 가장 높은 등급에서도 누릴 수 없는 지능형 안전 기술입니다. 레이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족하긴 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없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범위가 사실 다르긴 한데 이제 모닝과 레이는 차,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까지인데 이제 모닝은 만약에 여기서도 드라이브 아이즈 2를 추가하면은 교차로 및 정면 대항차까지 커버하는 범위가 늘어나는데 이거는 뭐 캐스퍼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관 실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GT 라인 전용 디자인 16인치 전용 전면 가공 휠 타이어 LED 헤드램프 쭈루룩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레이도 그래비티 전용 디자인 들어가는데 15인치 블랙 알로이 휠 들어가고 캐스퍼는 사실 뭐 다른 건 없으니까 17인치 알로이 휠 타이어가 들어가고 풀 LED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랑 뭐 리어 콤비 램프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캐스퍼는 이제 터보 엔진을 추가하면 또 외관이 바뀌기도 하죠. 실내 구성에서는 좀 레이의 눈길이 가더라고요. 전자식 룸미러 들어가고 1열 열선 시트는 모닝과 캐스퍼에 없는 것들입니다. 2열까지 챙겨주는 경차. 또 1열 풀 폴딩도 지원을 하고요. 안에 보면은 이제 플로어 언더 트레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신선했다,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캐스퍼는 일단은 2열 슬라이딩과 리클라인 이런 것도 좋고 보라색 딱 하나지만 무드램프가 있습니다. 모닝에서는 이제 열선을 지원하는 D컷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다음 편의와 인포테인먼트도 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나오네요. 이제 레이의 동승석 시트 언더 트레이, 2열 플로어 언더 트레이. 모닝에는 이제 프로토 에어컨이 빠져 있고요. 이게 선택 품목인 8인치 내비게이션이 묶여 있거든요. 옵션으로. 그래서 이제 기본 품목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제 실내 중앙에 위치한 디스플레이는 캐스퍼가 제일 큽니다. 10.25인치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스피커도 6개가 되면서 2개 더 많아지고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능하고요. 블루링크 가능하고 음성 인식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선택 품목 모닝의 8인치 내비게이션은 기아 커넥트, 폰 프로젝션, 무선 업데이트, 전자식 룸미러, 스피커 6개, 풀 오토, 에어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드라이브 아이즈 2를 추가하면은 정차 및 재출발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정처럼 이제 캐스퍼와 이제 동일하게 가고요. 레이는 드라이브 아이즈 2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기본으로 적용되는 전방 충돌 방지 보도도 범위도 훨씬 더 적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에 그치고요. 이제 스타일 옵션을 최상위 트림에서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선택을 하면 LED 주간 주행 등,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LED 보조 제동 등이 들어가는 건데 가장 높은 트림을 사더라도 이게 기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캐스퍼는 이제 액티브 2는 뭐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가 빠지면서 5만 원이 좀 저렴해진 거고 이걸 추가하면 선택할 수 있는 액티브 플러스에는 17인치 다크 그레이 알로이 휠과 리어 스포일러가 있는데 이 리어 스포일러는 검은색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차 색깔에 맞춰서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검은색으로만 달려서 나옵니다. 진짜요? 네, 제가 이번에 캐스퍼에 변화된 것 중에 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실내 컬러 패키지 베이지, 오렌지, 브라운 15만 원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추가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티어링 휠이랑 크래시패드, 센터 콘솔, 뭐 도어 트림, 도어 암레스트, 헤드라이닝, 플로어 매트까지 조금 밝은 색상으로 바뀌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이랑 최상위 트림은 받고 그러면은 일단은 각 모델의 트림별 차이점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닝 시작 가격 트렌디 1325만 원이고 네. 프레스티지 1500만 원, 175만 원 차이입니다. 버튼 시동팩 40만 원, 컴포트 30만 원이 기본 적용이라서 105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일단 14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가고요. 중요합니다 이거.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그다음에 블랙 하이 그로시 전후면 범퍼 하단부가 이제 블랙 컬러의 고광택 코팅 소재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고 이제 옆에 크롬 벨트 라인 볼딩. 그 다음에 이제 실내 브라운 인테리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에 선바이저 거울이 생기고 도어 암레스트 인조 가죽 감싸기 푼레스트
그다음에 트렁크 러기지에 커버링 쉘프 위에 이제 가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가 차 문 쪽에 도어 암레스트 쪽에 이제 들어가고요. 운전석에 통풍 시트, 이것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슬라이딩 센터 콘솔 암레스트 용량은 1리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면은 그 운전석에 있는 시트 암레스트가 빠지고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간다는 거. 이 콘솔 암레스트에 2열 탑승객을 위한 순정용 C타입 USB 단자. 근데 옵션 중에는 이제 16인치 휠이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65만 원도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레스티지에서 시그니처 225만 원 차이고 이제 가장 큰 금액 차이가 나는 건데, 일단 기본으로 적용되는 옵션이 좀 있어요. 16인치 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65만 원이고, 그다음에 컨비니언스 15만 원, 그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 1 65만 원. 실제로는 80만 원의 차이인데, 큰 차이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랑 안전 쪽에 좀 차이가 납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1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실내에서는 이제 다크 그린 인테리어까지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그다음에 운전석에 선바이저 대형 거울이랑 LED 조명, 그다음에 동승석 선바이저 거울, 그다음에 운전석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그다음에 트렁크 러기지 보드 상하단으로 나눠서 좀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썬루프를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네, 마지막 시그니처에서 GT 라인 차이는 95만 원인데 스타일 85만 원이 기본 적용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10만 원 차이예요. 까지 특징을 좀 짧게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린다면, 이제 슬라이딩 센터 콘솔 암레스트가 적용되면 운전석 시트 암레스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후석 승객 알림은 2열의 도어 개폐 조건을 감지해서 클러스터에 이제 알려주는 거지, 승객 감지 센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도 무선 폰 프로젝션 지원합니다. 가격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인치 내비게이션은 자동 무선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다음 이제 레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디에서 프레스티지로 넘어갈 때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5만 원 차이고요. 버튼 시동팩 40만 원, 컴포트 1 60만 원,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50만 원 기본 적용이 돼서 실제 차이는 125만 원인데,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는 좀 기본으로 좀 넣어줘도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 외관에서는 14인치 알로이 휠 들어가고요.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그다음에 블랙 하이그로시, 그다음에 실내는 라이트 그레이 인테리어 선택이 가능하고요. 가죽 스티어링 휠, 가죽 변속기 노브, 2열 슬라이딩이 6대4 폴딩 시트, 트렁크 러기지 보드, 러기지 언더 트레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에서 시그니처 일단 158만 원인데, 컴포트 2 30만 원, 드라이브 와이즈 1 63만 원 기본 적용돼서 실제 차이는 65만 원이에요. 외관에서 차이는 이제 15인치 전면 가공 휠이랑 타이어. 실내에서는 제가 조금 아까 인상 깊었다고 말씀드렸던 동승석 시트 언더 트레이, 그다음에 2열 플로어 언더 트레이, 그다음에 러기지 네트, 그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포함입니다. 이거 들어가고, 하이패스 자동 결제 들어가고, 선바이저 조명이랑 전자식 룸미러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시그니처에서 그래비티 가는 건 95만 원인데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블랙 루프랑 A 필라가 이제 블랙 컬러로 되는데, 이거는 필름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필름이요? 응. 필름 타입이라서 제조원 별도 보증 품목이라고 하더라고요. 2년 4만 킬로. 내기에서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컴팩트 오디오는 3.8인치고 폰 프로젝션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부터 이제 무선 폰 프로젝션을 지원을 하고요. 이제 모닝과 마찬가지로 후석 승객 알림은 2열 도어 개폐 조건을 감지해서 클러스터에 알려주는 거고요. 후방 주차거리 경고 센서는 외장 컬러에 따라 조금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공기청정 모드는 뭐 크게 기대하시는 분들은 없었겠지만 미세먼지 센서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8인치 내비게이션은 자동 무선 업데이트 가능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캐스퍼의 트림별 차이점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에서 D 에센셜로 갈 때 차이가 220만 원인데 기본 적용되는 게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인포테인먼트 내비 플러스 1에서 버튼 시동 스마트키랑 리어 와이퍼 와셔랑 1열 버튼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만 적용되고 다른 건 빠져 있거든요. 220만 원 차이라는 걸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외관에서 달라지는 건 이제 루프렉이 생깁니다. 리어 와이퍼랑 와셔도 달려지고 1열 버튼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사실 이게 기존 캐스퍼에는 운전석에만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동승석에도 생겨서 조금 나아졌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내에는 이제 인조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 1열 열선 운전석 통풍 시트, 2열 5대5 분할 폴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에 열선, 이거 가죽 소재고요. 1열에 선바이저 램프, 동승석에 선바이저 거울, 운전석 시트 암레스트, 실내 무드 램프 보라색 하나입니다. 데이인 라이트 룸미러, 하이패스,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이런 것들 들어가고, 편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튼 시동 스마트키, 2WD 험러 주행 모드, 그다음에 하이패스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스마트 센스 1 익스테리어 디자인, 그다음에 컴포트 1 스토리지, 실내 컬러 패키지 베이지 오렌지 브라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그나마 이제 D 에센셜은 이제 정말 최소한의 것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게 좀 보이고요. 마지막 이제 D 에센셜에서 인스퍼레이션 갈 때는 300만 원인데 여기는 넣어주는 게 너무 많아요. 스마트 센스 1, 17인치 알로이 휠 패키지, 익스테리어 디자인, 인포테인먼트 내비 1, 컴포트 1. 가격만 보자면은 뭐 거의 20만 원 더 이득인. 그다음에 실내에 이제 달라지는 건 리사이클 팻, 원사 헤드라이닝 이런 게 들어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옵션 트림별 차이점을 보시면 되겠고 또 추천 트림과 옵션 조합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국산 경차 3종 모닝, 레이, 캐스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잡아서 거기에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라서 경제성, 레이는 그나마 넓은 공간. 그나마. 네, 캐스퍼는 이제 경영 SUV라는 독보적인 캐릭터. 먼저 모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디를 고르신다면은 쓰실 것 같아요. 그냥 회사에서 업무용 차? 네, 업무용 차가 아니고서는 정말 트렌디 깡통만은 좀 힘드실 것 같고 여기에 필요한 거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버튼 시동 팩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 이제 4.2인치 클러스터도 포함이 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키 원격 시동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열선.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컴포트랑 컨비니언스까지 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옵션 값이 85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을 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가격이 1,410만 원이거든요. 괜찮은데? 근데 만약에 한 단계 더 높은 것까지 좀 고민을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프레스티지 1,500만 원 시작 가격이고요. 컨비니언스 그다음에 드라이브와이즈 1 이렇게 하면 8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58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14인치 알로이 휠이 바뀌고 운전석 통풍 시트 이런 것도 좀 들어가고 경제성을 따져서 좀 맞춰보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 좀 저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차를 타면서. 그다음에 레이는 공간 활용성에 좀 중점을 좀 맞춰봤는데 그냥 바로 이제 프레스티지로 가셔도 왜냐하면 옵션 3개가 다 기본 적용이거든요. 이제 시그니처에서는 이제 운행보다는 차박이나 좀 다른 용도로 생각을 하는 거에서 조금 시작을 해봤는데 이게 그러면 가장 적절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기아 커넥트는 굳이 필요 없으시다면 내비게이션 추가하지 않아도 되고 높은 트림이니까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스타일 옵션을 더 선호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레이는 좀 구성이 그렇게 딱 저는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네, 시그니처가 괜찮아 보인다. 근데 가격은 착하지 않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8인치 내비게이션도 여기서도 끝까지 옵션으로 빠져 있습니다. 스타일 옵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캐스퍼 좀 밸런스를 좀 맞춘 것 같긴 해요. 레이랑 모닝 사이에서 공간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하고 활용성도 좀 신경을 쓰고 많은 품목들을 가져 넣다 보니까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1,460만 원 시작 가격은 비싼 편이긴 합니다. 이제 D 에센셜로 갈 만한 이유가 좀 있는데 몇 가지를 뽑아왔는데 일단 루프렉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시트가 이제 인조 가죽 시트가 되거든요. 1열 열선이랑 운전석 통풍 시트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열에 5대5 분할 폴딩 이것도 5대5 이제 벤치 폴딩이 아니라 5대5 분할이면 공간 활용하기엔 좋죠. 딸깍이긴 하지만 그래도 데이앤라이트 룸미러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가죽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 또 없으면 허전한 운전석 시트 암레스트 페리 전 모델에 없었던 기능들이 몇 개 여기 들어가거든요. 이제 스탑앤고 컨트롤이 포함된 스마트 센스 1 그다음에 프로젝션 타입 풀 LED 헤드램프 이건 큰 차이긴 하죠. 익스테리어 디자인에서 차이가 나고 실내 컬러 패키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게 이제 큰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열 풀폴딩 2열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가 가능한 컴포트 1 저는 이거는 좀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D 에센셜 1,680만 원에 인포테인먼트 내비 익스테리어 디자인 17인치 알로이 휠 패키지 컴포트 1 스마트 센스 1 죄다 그냥 넣다 보면은 2,045만 원입니다. 와, 차 진짜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D 에센셜에서 이 지금 말한 옵션들을 다 넣으실 거면은 여기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인스퍼레이션 가라 1,980만 원 거기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무튼 저 캐스퍼의 D 에센셜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좀 나쁘지 않지만 가장 입맛대로 꾸밀 수 있는 트림이기도 합니다. 근데 터보 모델 때문에 캐스퍼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그냥 넣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이렇게 새 차의 구성을 좀 빠르게 살펴봤는데 좀 매겨진 가격이 당연히 비싸게 다가오기도 하고 하나씩 뜯어보면 또 들어갈 만하네 라고 하는데 사실 가장 많이 문제 삼는 게 이제 파워트레인이겠죠.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파워트레인 이제 엔진하고 이제 변속기 한데 아마 이것
기술들의 변화가 좀 있었다면은 가격에 대한 얘기가 좀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캐스퍼를 제외하고 한 가지밖에 선택권이 없는 파워트레인은 경차를 사시는 분들에게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잠깐 타봐, 항상 매일 타는 건 아니지만 타다 보면 또 적응되면 또 괜찮긴 합니다. 자주 타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이제 타다 보니까 네. 경차의 매력에 빠져서 그래서 고민 중이다. 다음 차는 경차로. 아 진짜? 네, 다음 차는 경차. 차가 진짜 실용적이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실용성이란 측면에서 이제 경차의 소구점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경차 판매량이 이제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뭔가 새롭고 강력한 모멘텀이 없다면은 경차 혜택이 일본만큼 많다고 할 수 없는 국내에서는 결국 외면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획기적인 변화라고 한다면은 뭐 파워트레인의 진화라든지 뭐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매력이 분명히 있고 괜찮다. 좀 답답할 수 있다. 근데 더 답답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뒷차다라는 걸. 아 진짜?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얼마 전에 좀 제가 댓글을 봤더니 입생노랑님을 찾으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나 봤어. 네. 감동. 저도 기억해 주신 분이 있을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분한테 근데- 뭐 개인적으로 따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굳이 저희는 그냥 랜선 친구로 랜선 친구로. 가깝고도 멀게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